자, 그럼 우리 374페이지입니다. 자, 37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자진 신고했을 때 이제 감면해 주는 거. 자, 우리가 방금 과태료 있잖아요. 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수하면 감면해 주겠다. 이걸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라도 해서 어때요? 이제 좀 자수하게끔 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과태료 그 위반 행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반 행위 한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단속하는 효과가 있는데, 왜 이게 단속하느냐? 그게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것도 정리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 보시면 0.21조 봐요. 0.21조 보시면, 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면, 거기 그랬죠. 가번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해당해야 된다 이거고, 그러니까 과태료 위반 대상이 이제 신고하는 거고, 나번에 보면, 단독으로 그랬죠. 나번에 단독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괄호에 있는 말 일단 빼고 쭉 가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거, 최초 거기 동그라미. 찾았어요? 나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과 을이 둘이서 짜고서 거짓으로 신고했잖아요. 거짓으로. 그러면 이제 거짓을 신고했으면 이제 서로 불안하죠. 솔직히 걸릴까봐. 그럼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아무나 먼저 자수하면 이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해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쩌냐는 얘기예요. 이제 단속해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둘이 짜고서 거짓을 했는데 혹시 얘가 먼저 자수를 하는 바람에 내가 걸리면 어떨까? 심리적으로 불안해 안 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게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공범 있잖아요. 공범을 취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형사나 검사가 취조할 때 둘이 같이 앉혀놓고 취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취조해요. 그래가지고 니네 둘 중에 하나 먼저 다 불어라. 다 불면 너 형량을 절반으로 감해주겠다 이래요. 그럼 어때? 다 불어 안 불어? 안 불어. 의리 지킨다고 안 불어. 의리 지켜야 하잖아 공범이. 안 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범죄자들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점심때가 됐어. 김영사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래. 그럼 이제 일부러 장난치잖아요. 뭐야? 그쪽에서 다 불었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야, 너 큰일 났다. 저쪽에서 다 불어서 저희는 형량 이제 절반 깎기, 너는 이제 독박 썼다. 이러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이제 얘가? 아니, 저도 다 얘기할게요. 막 그때 나왔어요. 이미 늦었어. 저기서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건 얘기 안 했을걸요? 하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좋아. 너도 한번 성의껏 대답하는 거 봐서 너도 생각해 볼게. 이걸 다 불게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그래, 그쪽에 짜장면 하나 시켜줘.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자기 짜장면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다 불었으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주라고 그러고. 너는 밥도 없어, 임마. 이렇게 하면서. 왜 얘기 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는 거야. 똑같아. 여기서 자수하면 독박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먼저 해야 돼, 먼저. 공동으로 안 돼요. 지네 둘이 공동으로 짜고서 신고해놓고, 공동으로 또 자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취했죠. 그 얘기가 이거. 자, 그러면 감면은 두 가지예요. 감면은 100% 면제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50%를 감경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0% 면제와 50% 감경인데 먼저 100% 면제는 거기에요. 거기 이제 1호, 그 숫자 1 있잖아요. 제 1호. 자, 이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거기 보시면 이제 조사가 거기 하나, 둘째 그 좀 고딕으로 되어 있는 데죠. 둘째 줄 끝부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랬죠. 그 전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수해요. 100% 면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최초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숫자 2번으로 내립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그랬죠. 후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제 50% 감경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그 밑에 나번 봐봐요. 2번 숫자의 나번.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했을 때. 그러니까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분명히 얘네 따옮겨서 쓴 것 같은데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이런 상태에서 자수하면 50%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구분하겠어요? 간단해요. 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하면 100%,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하면 50%. 일단 이 정도 말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면제를 하는데 우리 여기 교재를 보면 이제 면제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좀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설명 들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일단은 얘들 다 자수하면 이렇게 면제나 감경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이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거. 그럼 그게 뭐냐? 자, 그게 뭐냐면 우리 500만 원짜리 산 사람이 있어. 아까 5번째 500만 원짜리 총 5개인데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거. 자,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그 외의 자료 이거 하나 기억해 이거. 그럼 왜 여기는 제외되나? 자,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 자수해야 알아요? 자수 안 해도 알아요? 아니,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니까요.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제출 안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건 자수 안 해도 알아. 너 제출 안 했구나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간단해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자, 3천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가 다 또 제외입니다. 근데 이것은 법이 조금 잘못된데 왜 그랬냐면 예전에 3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게 뭐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2개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예전에 여기도 뭐예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자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천만 원짜리 개정돼서 2개가 추가되는데 이걸 안 고친 거예요, 법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뭐예요, 2가지가. 계약이 없는데 거짓 신고하는 거나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이거 2개 있잖아요.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짜리 3개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수하여 광명차자 다 해당되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안 되느냐? 외삼촌 안 돼. 삼촌을 삼촌이라고 봐. 삼촌. 누구다? 외삼촌은 면제 안 돼.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쉽죠? 자, 그러니까 외의 자료 500만 원짜리 외의 자료가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 3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해당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삼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법조문이 쭉 거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못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없어요.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마세요. 그 제목에다가. 자, 자수하여 광명 찾는데 안 되는 사람 누구다? 외삼촌. 자,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남기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뒤쪽에 봐봐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저 뒤쪽에 보면, 자, 제재가 또 나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자, 409페이지. 409페이지. 자, 이것도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포상금. 자. 그럼 이제 수사기관, 행정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입니다. 여기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 다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이거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자, 410페이지. 자, 410페이지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으세요. 1, 2, 3, 4. 자, 1, 2, 3, 4 묶으면 이게 왼쪽에 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에요. 1, 2, 3, 4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가지고 5번, 6번은 왼쪽에 됐어요. 토지 거래 허가 위반이에요. 네, 같은 이제 신고 법률이니까 여기다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1, 2, 3, 4는 뭐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1번 봐봐요. 신고 자체를 거짓으로 했어요.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또 거짓으로 했어요. 3번, 이게 아까 3천만 원짜리 있는 거예요. 계약이 없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4번, 해지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했어요. 자, 그럼 안 외워도 돼요. 끝부분이 다 뭘로 끝나? 다 거짓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거짓 신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100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5% 이하인데, 여기 5% 이하 거짓 신고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 3천만 원짜리 거짓 신고 2개 있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는 거짓 신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개만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자, 거짓 신고만 포상금 대상자. 자, 거짓 신고만. 네.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얼마 주나요? 이제 이건데,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양가로 2번에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랬죠? 거기다 국고 보조한단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있었잖아요. 50% 이내 보조한다 이 말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다 충당한다, 못한다? 충당한다니. 지네가 알아서 해야 돼, 시군구가. 그럼 우리가 한 달에 100명이나 신고했어. 포상금 다 줘야 돼? 아니면 돈 없다고 이것 먹고 떨어져 이래야 돼? 다 줘야 돼. 그럼 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을까?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다 신고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면 이제 포상금 지급 절차예요. 자, 포상금 지급 절차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포상금 액수가 얼마냐 이건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위쪽 박스에 숫자 1번, 그러니까 좀 굵은 글씨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봐. 동그라미 3번, 제 사막 밑에.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둘째 줄.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이에요. 거기 체크.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중에 또 마지막에 한도액은 얼마다? 1,000만 원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 그런데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 20%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최대로 받으면 20만 원이고 3천만 원 최대로 받으면 얼마야? 2, 3은 600이잖아요. 자, 5%짜리 봐봐요. 아까 20억을 거지했는데 5%니까 얼마요? 1억. 1억에 20%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포상금이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다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1,000만 원까지 준단 말은 여기.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에 얼마를 포상금으로 준다고요? 20%. 그러니까 시군구가 돈이 부족할 리가 있다 없다? 지네가 100% 다 받아서 우리 2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리가 없어. 나쁜 놈이 반띵 해야지. 지네 80% 우리 20% 먹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힘들게 신고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포상금 20% 이렇게. 자, 지급 절차 이것은 나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할 때 또 같이 똑같으니까 그때 하면 돼요. 자,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13페이지 외국인 특례 갑니다. 자, 외국인 특례 규정입니다. 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국인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그럼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 거기 보면 부동산 취득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말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소유권 취득만 적용돼요. 근데 그 취득 신고자가 거기 양가로 맨 밑에 계약으로는 신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넘기세요. 414페이지 보시면 계약 이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오른쪽 3번에 보면 국적 변경 시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외국인 특례는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신고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약 이외 원인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국적이 변경됐을 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거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취득했을 때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먼저 계약부터 봅니다. 자.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그렇죠. 매매 계약. 교환. 또. 증여. 여기 유성부상 안 따져요?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매매는 해당이 안 돼. 매매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계약은 뭐겠어요? 우리가 교환 계약이나 증여. 이거 보시면 돼, 이거. 그럼 이런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렇죠. 60일. 그러면 아까 자, 매매 같으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죠? 그렇죠. 이거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거 서로 달라요?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30일이고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월마다 60일이다. 그 말이에요. 60일. 그런데 이제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우리 414페이지 메인 위에 동그라미 3번. 414페이지 메인 위에 동그라미 3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이번엔 계약 이외. 거기 박스에 봐봐요. 이제 박스가 거기 계약 이외가 있잖아요. 그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 내용으로 정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발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재축 있죠? 자, 기출문제에 법인의 합병 한번 나왔고, 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거 이번에 추가된 건데, 이거 나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이거 계약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약이 아니죠?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소유권을, 자, 취득한 날로부터, 그럼 이건 뭐다? 60일이 아니라, 여기는 6개월 체크해야 돼. 자, 그 밑에, 이거는 그 법조문에 있잖아요. 그 법조문에 6개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겼어요. 그럼 이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자, 이건 100만 원.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보유. 자, 계속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그랬을 때 부동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외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을 때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포기 안 해. 그럼 외국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이 뭐다? 변경된 날로부터 이것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 이것도 어기면 뭐다? 100만 원이라고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그 박스 안에 법조문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100만 원, 이건 300만 원. 자, 이 날짜, 이거 60일, 6개월, 6개월. 이거 한 문제짜리.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자, 416페이지. 이제 허가제. 자, 이때 허가는 이제 토지 취득할 때 이제 해당되는데, 이때, 자, 대상, 자, 토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1, 2, 3, 4 있잖아요. 4개. 여기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외국인이 함부로 점유해서 개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데예요. 자, 그게 앞글자만 따봐요. 군, 문, 자, 야. 자,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 자연환경,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법. 이렇게. 자,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입니다. 허가, 신고가 아니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허가인데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됩니다. 사망.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뭐다? 발생하지. 이 말은 뭐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무효. 그 다음, 2항 그러고 안 되는데. 자, 2항은 뭐냐면, 거기 하나, 둘째 줄. 자,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이걸 허가의 기속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서 투자하게끔 해란 얘기예요. 외국 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여기다 공장 짓겠다, 연구소 짓겠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해. 공장 건물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지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놔둬야 되죠. 그것도 뭡니까? 직업 창출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투자 유치하자 이 말.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이제 양가로 1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셋째 줄입니다. 양가로 1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네. 그 다음에 며칠 내 허가해줘야 되는 15일인데 그 말이 어디 있나요? 맨 위에 있어요? 아, 맨 위에 있네. 거기 왜 안 보이네. 자, 417페이지 맨 위에 거기 박스에 봐봐. 박스에 보면 신고를 하면, 아니, 신고 관청은 접수를 받으면 며칠이네? 15일이네 허가 또는 불허가이라. 거기 체크.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며칠 내에 허가를 하든가 해라? 15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적 달성에 지장했으면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해라 그랬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보다 무효. 그리고 2년 이하 2천만 이렇게 처벌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간단해요. 그럼 이건 스토리로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스토리. 자,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요. 자, 남자친구가 군대 갈 때 돼 있어. 그럼 여자친구한테 군대 간다고 허락받고 가야죠? 근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문자. 성은 몰라요. 야,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하고 뭐 해라? 허락받고 가라. 언제 가는데? 언제 군대 입대한다고? 입대? 15일. 그럼 여자친구는 군대 가라고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가라고 해야지. 군대 안 가면 이거 입영날짜는 탈영하고 똑같아요. 엄청 중범죄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군대 갔어. 그 얘기는 뭘까?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 말이잖아. 그러죠?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귄 건 다 뭐예요? 말도 안 하고 군대 가면. 그러니까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친구 또 사귀어도 돼야 하는데. 끝났으니까 관계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친구 사귀는데 또 그것은 싫었나 봐. 너 어떻게 나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친구는 사귀냐 해가지고 이놈이 총 들고 탈영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래. 그러면 어떻게 처벌한다? 2년 2천 처벌해. 이렇게 스토리로 배우면 돼. 자, 문자야 나 군대 간다. 언제 가냐? 15일. 반드시 가라고 해주고. 그런데 허락도 맞추고 몰래 가면 그동안 사귄 거 다 무효. 무효니까 다른 남자친구 사귄다? 근데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2년 2천. 이렇게. 자, 여기서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요. 꼬박꼬박. 이거 틀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417페이지 메인 위에 박스 봐봐요. 417페이지 메인 위에 박스 보면 거기 동그라미 4번 상.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우리 내국인은 없어요. 자, 뭐냐? 자, 외국인이 이렇게 토지 취득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고관청 뭐라고 그랬냐? 거기 밑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네. 위에 있잖아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자, 417페이지 메인 위에 거기 박스에 동그라미 4번 상.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네. 시도지사에게 뭐 해라? 제출합니다. 그러면 5번.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게 됐어요. 자, 다시 국장에게 제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그런데 이제 거기서 4번, 동그라미 4번의 맨 끝에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시니까 충남도지사한테 제출할 필요 없이 국장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한다. 그런 얘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이것도 알아. 이거 중요한 건데, 나올 때까지 1순위 했는데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만 이제 하면 됩니다, 우리.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프린트 문제 볼게요.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벌써 틀렸죠? 우리는 중개 대상물하고 신고 대상물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다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 틀렸고. 2번. 거래 당사자가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렇죠.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번. 개공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개공사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물을 부담하죠? 자, 신고할 때 어디다 해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 우리 신고는 신고관청 찾아가야 되는데 등록관청하고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4번.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다 신고 대상인가요? 아까 산업, 도시, 빈지분,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그랬잖아요. 이 법에 따라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게 뭐예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똑같이 상가, 토지, 주택 다 있겠죠? 네, 다 신고해야 돼요. 네. 답 4번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몇 번? 4번이 맞아요.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해야 된다. 생략된 거 없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틀린 거.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까 있었잖아요. 주택법 있었죠? 공급계약. 주택법도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당사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 거예요? 거짓 신고는 뭐 500만 원, 5%. 자, 5% 이하. 그 다음에 4번. 자, 개공사 위임을 받은 소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 외국인 같으면 해당되는 거 있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자,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도 그러고 이 외국인 이것도 그래요.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자, 그 다음 3번. 자, 틀린 거. 비규제 지역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개인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렇죠. 비규제는 6억 이상. 2번. 개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아하, 이제 규제지역이네요. 그랬을 때 주택가액 불문하고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하나요? 그렇죠.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인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규제지역과 주택가액 불문하고 다 제출하나요? 그렇죠. 법인은. 4번.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매수의 경우 자금 조달 항목별 증빙서류도 제출하나요? 투기과열지구만. 맞죠?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인가요? 외의 자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500만 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 이것은 외의 자료. 오늘 거 열심히 잘해놔야 모의고사 몇 개 더 맞아요. 자, 4번.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자, 틀린 거.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을 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제등 신고는. 맞죠? 하여야 한다. 자,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공사가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개공사는 단독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신고사유서와 법원 판결문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라. 예, 똑같아요. 맞고 이거 법조문 아까 자세히 안 봤는데 이게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해당 계약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래요? 자, 보상금은 다 거짓. 그럼 이것도 거짓이죠? 네, 맞아요. 5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여 과태료 처분받는다. 자, 해제 등 신고도 의무니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500.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다 500입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500은 500 맞는데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가 의무다 아니다? 아,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맞아요. 그런데 개공사는 의무가 아니니까 과태료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가 중요한 게 많아요. 이렇게. 자, 5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틀린 거. 외국인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취득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소유권 취득만.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계약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할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매가 뭐예요? 계약 이외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신고 대상이죠. 그 다음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상속이 계약 이외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예. 4번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증여계약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증여는 계약이니까 언제까지? 60일. 여기 60일. 5번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으면 뭐다? 무효.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네.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쉽게 낸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